안녕하세요. 행복발전소 정리수업 강사 김주현입니다. 지난해 출간된 시간과 돈을 벌어주는 딱 쉬운 정리법을 따라하기 쉽도록 작게 나눠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쉬운 정리를 위한 든든한 정리 공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은 총 240페이지 분량이고요. 전체 5장과 별책 부록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방법과 마인드를 적절히 다뤘습니다. 쉽게 정리하고 오랫동안 유지되는 든든한 정리 공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 공식 첫 번째는요. 종류별로 끼리끼리입니다. 자, 같거나 비슷한 것끼리, 함께 사용한 것끼리 이렇게 분류하면 좋은데요. 자, 여기 보면 찻잔끼리, 숟가락끼리, 젓가락끼리, 티스푼끼리, 포크끼리. 여기도 자, 양말 코너죠. 남편 양말, 아내 양말 또는 종류별로 해서 드심끼리, 스타킹끼리 이렇게 끼리끼리 나누는 겁니다. 자, 역시 여기도 서랍장인데요. 티셔츠끼리, 바지끼리 나누는 거고요. 베개 커버끼리, 쿠션 커버끼리 이렇게 종류별로 끼리끼리 나누면 좋다라는 거고요. 자, 이렇게 종류별로 끼리끼리 나눠서 수납을 하면 재고파기 용이하고 빨리 찾을 수가 있다.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정리 공식 두 번째는요. 자, 원터치 수납입니다. 한 번의 동작으로 한 손으로 꺼낼 수 있게 해라 라는 건데요. 여기 보면 크기가 모양이 서로 다른 접시가 있는데요. 우리가 통상 접시를 보면 큰 접시를 놓고 작은 접시를 이렇게 하는 탑처럼 쌓는 쌓기식 수납을 많이 하죠. 자, 이렇게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밑에 이 접시가 필요해요. 그러면 자, 위에 접시를 드러내는 동작 한 번, 자, 내가 필요한 접시를 드러내고 두 번, 다시 갖다 놓는 세 번의 동작이 들어가죠. 그렇게 하지 않고 자, 여기는 안 쓰는 책꽂이를 활용한 건데요. 자, 책꽂이를 활용해서 이렇게 세워서 수납하다 보니까 자, 동그란 접시 하나, 네모난 접시 하나, 큰 접시 하나 바로 원터치로 꺼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도 보면 그릇 공간인데요. 그릇도 용도가 다 다르죠. 밥공기, 국공기, 반찬 그릇 다른데요. 자, 이렇게 용도가 서로 다른 그릇을 각각 수납을 하게 되면 자, 바로 꺼낼 수가 있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접시도 자, 이렇게 접시 스탠드를 이용해서 세워서 수납하니까 바로 꺼낼 수가 있다. 자, 이렇게 원터치 수납을 하면 좋은 점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불필요한 에너지, 내가 힘을 좀 덜 들이고 꺼낼 수 있다라는 거죠. 불필요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정리 공식 세 번째는요. 핑거존입니다. 핑거존. 자, 자주 사용하는 물건은 손 닿기 쉬운 곳에 수납해라 라는 건데요. 자, 여기 핑거존은 배에서 가슴 높이가 가장 적절하다는 겁니다. 이 책장이 있는데요. 책장 같은 경우에도 내가 이렇게 서 있을 때 편안하게 꺼낼 수 있는 공간, 손 닿기 쉬운 공간에 내가 자주 보는 책을 수납하면 좋겠죠. 아무래도 책장 아래 공간에는 몸을 숙여야 되고, 자, 저기 위에 공간은 뒤꿈치를 들어야 되겠죠. 불편하겠죠. 그래서 내가 자주 보는 책은 꺼내기 쉬운 공간, 핑거존에 수납하면 좋다라는 거고요. 자, 냉장고도 마찬가지로 문을 열었을 때 손 닿기 쉬운 공간에 자주 먹는 식재료, 자주 먹는 반찬, 자주 쓰는 양념 이런 것들을 수납하면 좋습니다. 자, 여기는 싱크대 상부장인데요. 항상 이렇게 선반 3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어디가 가장 편리한가요? 첫 번째 칸이죠. 물론 내가 키가 크다면 위에가 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첫 번째 공간이 가장 꺼내 쓰기 쉽습니다. 자, 이 공간에는 내가 자주 쓰는 밀폐용기, 자주 쓰는 그릇, 자주 쓰는 접시 이런 것들을 수납하면 보다 편리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핑거존을 적용하면요. 사용하기가 편리하고 불필요한 에너지, 내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불필요한 에너지, 힘을 좀 덜 들이고 꺼냈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제가 기본적으로 아까 가장 적절한 공간이 배에서 가슴 높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배에서 가슴 높이 가장 좋긴 하지만 내가 뒤꿈치를 들거나 몸을 숙이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선 상태로 꺼낼 수 있는 모든 공간이 핑거존이 됩니다. 자, 그 공간에는 자주 사용하는 물건을 넣고 사용하자라는 겁니다. 정리 공식 네 번째는요. 책처럼 세우는 세로 수납입니다. 세로 수납. 우리가 통상 책을 이렇게 꽂죠. 이렇게 책처럼 세우는데 자, 이렇게 하다 보면 바로 꺼낼 수가 있죠. 가끔씩 또 책을 이렇게 쌓기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쌓기를 했을 때는 아래 공간의 책을 꺼내기 위해서는 위에 걸 싹 드러내야 된다는 그런 불편함이 있죠. 자, 여긴 냉동실입니다. 식재료를 대용량을 구입했다라면 우리 가족이 한 번 먹을 분량
또는 1인분씩 소분해서 작게 나눠서 이렇게 색처럼 수납하면 꺼내기가 쉽습니다. 조금 전에 봤던 접시도 색처럼 세우면 좋고요. 자, 여기는 이제 서랍장인데요. 우리가 접는 옷, 개는 옷도 쌓기식이 아니라 이렇게 세우면 한눈에 보이기 때문에 꺼내 쓰기가 쉽겠죠. 우리 기존대로 이렇게 쌓기를 수납하면 서랍을 열었을 때 위에 것밖에 안 보이겠죠. 아무리 정리를 잘 해놔도 아래 공간에 뭔가를 찾기 위해서는 금방 다 흩어진다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접는 옷은 세우자라는 거고요. 장갑도 세우고 파우치도 세우고, 자, 세울 수 있는 건 가능한 한 세로 수납을 실천하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세로 수납을 하면 좋은 점은요, 역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자,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거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옷을 세워서 수납하게 되면 다른 장점도 있지만 최대한 1.5배 가량 공간을 넓게 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한눈에 보이기 때문에 바로 꺼낼 수 있어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고요. 당연히 사용이 편리하겠죠. 이렇게 가능한 한 책처럼 세우는 세로 수납을 실천하면 좋습니다. 정리 공식 5번째는요. 네, 선반은 서랍처럼 사용하자라는 겁니다. 서랍은 당겨내서 쓰는 거죠. 여기 보면 냉장고가 있고 옷장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냉장고를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 따라오 느낄 때가 있는데요. 자, 큰 냉장고를 사게 됩니다. 우리가 냉장고 용량이 커지면 옆으로 넓어지나요? 안으로 깊어지나요? 안으로 깊어지죠. 자, 이렇게 안으로 깊어진 냉장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옷장 선반도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선반들은 많이 수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이 뭐냐면요. 안으로 밀려 들어가면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깊은 선반에는 우리가 바구니나 상자 또는 쇼핑백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서랍처럼 당겨내서 쓸 수 있게 하자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당겨내면 한눈에 다 보일 수가 있겠죠. 자, 여기도 옷장 선반인데요. 옷장에도 선반이 이렇게 있는데 역시 안으로 밀려 들어가면 알 수 없기 때문에 적절한 바구니를 이용해서 아니면 상자를 이용해서 당겨내 쓸 수 있게 하자라는 거고요. 바구니를 구입할 때도 직각으로 딱 떨어지는 바구니가 아무래도 공간 활용이 좋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 보이시나요? 손잡이가 이렇게 있죠. 이 손잡이가 아무래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겠죠. 자, 이거는 뭐냐 하면요. 우리가 커피 믹스를 사거나 음료수를 박스째 사거나 아니면 세제 같은 거 사면 손잡이 있죠. 그 손잡이를 떼서 여기 이렇게 끼워서 사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깊은 선반이 있다면 서랍처럼 사용하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선반을 서랍처럼 활용하면 좋은 점은요. 시간 절약, 비용 절약, 사용 편리가 있죠. 자, 시간은 우리가 바로 당겨내면 한눈에 보이기 때문에 빨리 꺼내 쓸 수가 있고요. 자, 비용 절약은 왜 그럴까요? 자, 안으로 밀려 들어가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안 보여서 사고 또 사가죠. 그리고 안 보여서 썩어서 나가는, 자, 보관 중에 폐기하는 것도 많겠죠. 그래서 우리가 선반을 서랍처럼 사용하면 불필요한 낭비를 줄일 수가 있다. 비용을 절약할 수가 있고요. 또 냉장고 정리를 잘 해두면 바로 꺼낼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에너지, 전기세를 절약할 수도 있습니다. 정리 공식 6번째는요. 이름표를 붙이는 겁니다. 바구니가 3개가 있는데, 자, 바구니 3개에 어떤 물건을 수납했다고 가정했을 때, 자, 이름표가 없으면, 라벨링이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 물건인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물론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정리한 사람은 알겠죠. 그렇지만 가족이 함께 사용하거나 공동 공간에서는 반드시 이렇게 바구니를 용품을 활용하면 라벨링을 해두면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시는 차 종류도 종류가 많다면 끼리끼리 나누고 이렇게 라벨링을 해두면 좋습니다. 자, 덜어 쓰는 양념도 식용유나 이런 거는 굳이 라벨링을 할 필요가 없지만 덜어 쓰는 양념도 이름표를 붙여두면 같이 사용하는 사람이 좀 편리하겠죠. 자, 우리가 이렇게 라벨링을 하는 것도 가족을 위한 배려, 함께 하는 사람을 위한 배려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름표를 붙이면 좋은 이유 역시 시간을 절약할 수도 있다. 자기 주도라는 건 뭐냐 하면요. 내가 이름표를 붙여 놓으면 누구는 알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런데 이름표를 붙여 놓지 않으면 정리한 사람한테 묻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름표를 붙여두면 스스로 꺼내 쓸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연스럽게 자기 주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름표를 붙여두게 되면 이게 하나의 유지의 비결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 공식 7번째는요. 수납용품을 활용하는 겁니다. 적절한 수납용품을 활용하는 건데요. 자, 각각의 집을 만들어 줘라 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다양한 서랍이 있죠. 책상 서랍, 화장대 서랍, 그리고 주방 서랍, 거실장 서랍. 자, 서랍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다 나눠져 있죠. 이렇게 칸막이로 다 나눠져 있죠. 자, 우리 일반적으로 통상 보면 서랍은 한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공간에 여러 가지 물건이 들어가다 보면 끼게 되고 정리한 모습이 인해 흐트러지고 찾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한 통으로 된 서랍에 사용하지 않는 밀폐용기, 우리 주방에 보면 밀폐용기가 많다라면 그 여분을 가지고 와도 되고요. 뚜껑이 찢어진 건 뚜껑을 버리고 그걸 넣어도 되고요. 또 비타민 상자라든지 쓰지 않는 명함 상자, 휴대폰 상자 이런 거 다 괜찮죠. 자, 넣고 또 예를 들면 이런 게 없다라면 종이로 이렇게 이면지로 접어서 넣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넣고 물건 각각의 집을 만들어 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서랍을 열었을 때 흐트러지지도 않고 한눈에 다 들어오기 때문에 빠르게 꺼내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도 화장대 서랍이죠. 자, 하나의 바구니에 우유팩을 잘라 넣어서 4칸으로 나눴죠. 그래서 스킨끼리, 로션끼리, 핸드크림끼리, 또 알코올솜끼리 이렇게 끼리끼리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세워서 수납했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빠르게 꺼내 쓸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 주방 서랍도 마찬가지고 거실장 서랍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랍 안에 보이지 않는 공간은 충분히 재활용품을 활용하셔도 됩니다. 비타민 상자, 휴대폰 상자, 화장품 상자 이런 다양한 상자가 있고요. 또 쇼핑백도 있고 우유팩도 있고 우유통도 있고 또 바구니를 구입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적절한 수납용품을 활용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공간을 확보할 수 있고 사용하기 편리한데요. 가끔씩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수납용품을 넣게 되면 이 용품이 차지하는 공간이 있으니까 더 많이 넣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수납용품을 넣게 되면 새로 수납이 가능하죠. 이렇게 세울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공간을 알차게 넓게 쓸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 공식 8번째는요. 자주 사용하는 거, 가끔 사용하는 거, 보관용 이렇게 분리해서 수납하라 라는 건데요. 자, 여기에 주방에 밀폐용기가 있죠. 이렇게 3칸으로 나눴죠. 이유는 자, 내가 자주 사용하는 것과 가끔 사용하는 것, 보관용 이렇게 분리한 겁니다. 여기 선반에 첫 번째 공간이 꺼내기 제일 쉽겠죠. 그리고 밀폐용기가 많은데 그 중에서 내가 손이 자주 가는 거 있죠. 그거를 꺼내기 쉬운 공간, 핑거존에 둔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봤던 차 공간인데요. 여기도 자주 마시는 차, 가끔 마시는 차, 뜯지 않는 새 상품 이렇게 분리해서 수납하면 훨씬 더 편리하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도 치약이나 칫솔, 뭐 샴푸, 린스 이런 것들 여분들 많이 가지고 있죠. 자, 욕실에는 한두 개 여분만 두고 나머지는 별도의 공간을 정해서 이렇게 두게 되면 훨씬 더 편리하게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분리해서 수납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동선을 단축할 수가 있고요. 당연히 내가 힘을 덜 들이고 쓸 수가 있겠죠. 필요한 에너지를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 공식 8가지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종류별로 끼리끼리 분리하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가능한 한 원터치 사용이 가능하게 한 번의 동작으로 한 손으로 꺼낼 수 있게 수납하라 라는 거고요. 핑거존 역시 자주 사용하는 물건은 꺼내기 쉬운 공간, 가장 쉬운 공간이 배에서 가슴 높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네 번째는 책처럼 세워서 수납해라 라는 겁니다. 이렇게 책처럼 세우는 새로 수납을 하면요. 좋은 점은 공간을 넓게 쓸 수가 있고 한눈에 보인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깊은 선반은 바구니나 상자를 넣어서 서랍처럼 단계를 쓸 수 있게 하자라는 거고요. 자, 내가 어떤 용품을 사용했다면, 수납 용품을 사용했다면 반드시 이름표를 붙여서 사용하자라는 거고요. 유지의 비결이 되고 가족을 위한 배려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용품을 활용하면 이것 또한 유지의 비결이 됩니다.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 자주 사용하는 가끔 보관용 분리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종류별로 끼리끼리 분류는 하되 그 여분이 많다라면 자주 가끔 보관용으로 분리해서 수납하면 훨씬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제 책에서 정리는 팝이다 라고 했는데요. 자, 우리가 뭔가를 먹어야 에너지를 얻고 에너지가 있어야 뭔가를 할 수가 있죠. 정리의 효과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네, 이 정리를 자주 하면 좋은데 매일 하면 좋은데 그러려고 하면 시간을 짧게 끝낼 수 있어야 되겠죠. 기본이 되는 건 뭐냐 하면 우리 집에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비우는 거, 버리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오늘 배운 8가지 정리 공식을 적용을 하면 보다 쉽고 빠르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밥 먹듯이 매일 하는 쉬운 정리로 건강하고 행복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자, 오늘 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공유 부탁드립니다. 정리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